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과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퇴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나 9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도 화재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공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걸 두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퇴원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부산경찰청이연 신상공개위원회에선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에 필요한 위원 7명 중 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유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느냐며 파장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의 내용과 정당 가입 여부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경찰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수사 발표 이후에도 만약에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도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이재명 대표는 피습 8일 만인 오늘 퇴원합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 14층짜리 빌딩에 불이 나서 9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선 인화성 물질을 보관한 연료 창고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상가 복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바닥엔 쓰고 남은 소화기들이 둥둥 떠 있고 천장에선 물이 흘러내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여의도동의 한 증권사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 식당에서 시작된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손에 화상을 입었고 천장을 부수던 소방대원 1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양갈비 집이니까 그 후드를 타고 천장으로 붙었어요. 천장을 다 뜯어내야 되니까 천장 뜯다가 이제. 건물에 있던 90명이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도 화성시 양간면에선 위험물 보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창고엔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된 인화성 액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계자 2명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창고는 1,400여 제곱미터 넓이로 주변엔 비슷한 규모의 창고 10개 동이 더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성시는 인근 주민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개고기, 보신탕은 앞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상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5년 동안 약 1조 원을 보상해달라 요구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고기를 유통하고 보신탕을 파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 역시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돼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먹는 거 갖고 나라 떠들인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딨어. 나라도 자기네만의 먹는 그 토속 그게 있잖아요. 정부가 먹거리 선택과 생존권을 박탈했다고도 말합니다. 젊은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건데 걱정을 딱 먹는 걸 딱 부자라는 거는 다 알고 찾아가는데 이걸 딱 못하게 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깝깝하죠.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입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에 당초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도축, 유통업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면 5년 동안 보상액은 1조 원대에 이릅니다.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냐, 글로벌 시대에 안 맞는 페이스비냐. 일단 30년 넘게 이어진 개식용 논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요 외신도 수백 년 이어온 관행이 끝났다면서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법안이 드물게 초당적 찬성을 받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며 그 배경으로는 젊은 세대의 식습관 변화와 반려동물 보편화를 꼽았습니다. CNN과 BBC 등은 이 법안을 김건희 여사가 지지했고 법안 통과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개식용 문제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6일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우크라이나에 쐈고 최소 한 발이 하르키우에 떨어졌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또다시 워싱턴 법정에 섰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워싱턴 항소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부추기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선 워싱턴 법정의 항소심에서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Could George W. Bush be prosecuted for obstruction of an official proceeding for allegedly giving false information to Congress to induce the nation to go to war in Iraq under false pretenses? 반면 특검 측은 재임 기간 이후까지 면책 특권을 주장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a unique constitutional role, but he is not above the law. 현지 언론들은 결국 면책 특권 논란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3월 시작될 예정이던 트럼프의 형사 재판 일정도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둔 트럼프는 이번 재판을 선거운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And I did nothing wrong, absolutely nothing wrong. I'm working for the country. And I worked on very hard on voter fraud because we have to have free elections. We have to have strong borders, we have to have free elections. Those two things.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소송들이 그에게 사법 리스크가 될지 오히려 기회가 될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선 결과를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로이터 등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인용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보도 직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했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선 어떤 뉴스가 화제였을까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보잉 항공기에서 동체가 구멍이나 긴급 착륙한 사건이 있었죠. 떨어진 문짝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고등학교 물리학 선생님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말을 먼저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네요. 5,000m 상공에서 떨어진 건 문 말고도 있었는데 휴대폰이 금 하나 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의 귀를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만드는 수술이 유행 중입니다. 병원에선 우리 돈 5만 원이면 귀를 수술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외신들은 전문가의 입을 빌려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도 저런 귀가 귀엽다면 주인이 직접 해라, 동물학대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네요. 한 유튜버가 인공지능에 팬케이크를 그려달라고 부탁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엔 1달러부터 10억 달러까지 차례대로 부탁하자 점점 화려한 팬케이크의 그림을 만들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를 그려줘 이렇게 부탁했더니 어머니와 아이가 팬케이크를 굽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인공지능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네요.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하며 업계에선 존버 킴으로 불리던 인물이 이름과 달리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2억 원의 밀항을 주선한 70대 남성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파란 낚시배 한 척이 거센 파도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된 어선입니다. 수색에 나섰던 해경은 이 배가 움직인 경로를 살핀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거에 나섰고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일부러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해경은 낚시배에 탄 40대 선장과 밀항을 시도하던 43살 박모 씨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 가상화폐 업계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이른바 존버킴으로 불리는 시세 조작 전문가였습니다. 가상화폐 상장과 시세 조작으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지난달 8일 출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기각되자 밀항을 시도한 겁니다. 존버킴은 중국 밀항 비용으로 2억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때문에 다시 돌아오다 결국 밀항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그 최종 목적지가 두바이로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경은 박 씨 등 3명을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밀항 조직 우두머리 70살 손모 씨를 부산에서 체포했습니다. 총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밀항 밀수 미륵국의 1등이다. 대련, 속도, 유해에 있는 중국 이런 밀항 조직과도 연락이 되고 텔레그램. 존버킴은 이름과 달리 버티지 못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며칠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중앙 난방기가 고장이 났고 점검조차 소홀했었는데 관리사무소는 온열기구를 사라는 대책뿐입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오피스텔 난방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입주 세대 절반이 넘는 280여 세대나 됐습니다.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밤새 떨다가 해결에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만. 그리고 일주일째 냉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0시 반인데요. 내부 온도를 보니 15도라고 나옵니다. 입주자들은 새벽이 되면 방이 더 추워지고 동틀 때쯤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있다고 말합니다. 욕실에 온수를 틀고 부엌에서 물을 끓여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간 주민도 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쉴 수가 없어서 호텔방 빌려서 쉬다 왔습니다. 자비로요. 고장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난방기입니다. 이 안쪽에서 물이 새면서 지금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쪽을 보면 2003년 12월에 제작됐다고 나옵니다. 이
20년 동안 내부 점검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로 30만 원씩 받는데 대체 뭘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리사무소 해명은 황당합니다.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일부에서 점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주문 제작을 해야 해서 2월 말에나 난방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온열 기구를 사서 쓰라며 세대당 20만 원씩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일단은 뭐 화재 그런 것도 무섭기도 하고 전화기구를 틀면 전기세도 어쨌든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취재가 시작되자 관리사무소 측은 고장나지 않은 난방기로 절반씩 번갈아 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날카로운 한국 관객들 눈에 맞추려니 영화 속 고증도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과 서울의 봄의 광화문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역사 속 한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한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쿠데타에 맞서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는 이 장면. 서울 광화문이 배경이지만 실제로 멀리 전남 광양의 한 부두에서 찍은 겁니다. 그 시절 광화문을 재현하기 위해 큰 규모의 세트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특수 효과를 입혔습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고증에 입각해서 일을 했어요. 관객들이 그 79년 12월 12일로 와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영화 노량에선 수백 척의 배가 맞서지만 진짜 바다 위에서 찍은 장면은 단 한 컷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 평창 올림픽 때 경기장으로 썼던 강원도 강릉 아이스링크를 빌렸습니다. 그 안에 판옥선과 외선 여러 척을 만들었습니다. 800명의 인원이 CG 쪽에 동원이 됐습니다. 회사로는 25개가 동원이 됐고요. 물 위에 직접 배를 띄워 찍었던 10년 전 영화 명량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특수 효과가 발전하면서 우리 영화의 소재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배우들에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빚어낸 한 컷이 있어 영화는 시간을 넘나들고 갈 수 없는 공간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조금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미래의 첨단 기술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 첫날부터 수많은 관객이 몰렸는데요. 현지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검은 TV 화면에 밀려오는 파도가 위아래로 흩어지자 가운데가 환하게 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올레드 TV입니다. TV는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TV가 하나의 거대한 블랙 몬스터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런 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TV 너머의 공간까지도 저희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Hi Jessica, you were scheduled to attend a hockey game at 5 p.m. But your voice and your vital signs indicate that you are in an abnormal condition. Are you feeling all right? 달라진 사람 목소리를 듣고 단번에 건강 상태를 알아차리고 열려있는 냉장고 문도 알아서 닫습니다. 알아서 척척해내는 인공지능 AI 반려 로봇입니다. 냉장고에서 브로콜리를 꺼내자 바로 화면에 음식 목록이 보여지고 유통기한이 다 된 재료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AI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For AI to be transformational, its capabilities must be safe and accessible to all. That is our goal as Samsung. 차 안에서 와인을 마시며 게임도 할 수 있는 만능 콘셉트카 등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들도 공개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올해 CES에는 150여 나라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76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CES에선 다양한 산업군에서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시대가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 올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강원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만 눈이 1cm가량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곳곳에 어제 내린 눈이 빙판을 이루고 있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